대한민국 연예계는 거대한 이미지의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스타들의 미소, 겸손한 말투, 그리고 대중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매니지먼트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인성이라는 잣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엄격하고 견고합니다. 대중은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보여주는 천사 같은 모습에 아낌없는 사랑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유리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때로 공포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소름끼치기도 합니다. 화면 속에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따뜻했던 사람이 카메라가 꺼진 뒤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올 때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체계의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선 신뢰의 문제입니다.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한류 콘텐츠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인성은 이제 가장 비싼 화폐이자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유독 한국 연예계에서는 이런 인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그들의 이면 앞에 분노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은 스타의 재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매하는 서사와 이미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독한 가난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누군가는 평생 기부와 선행을 이어온 기부천사로, 또 누군가는 가정에 헌신하는 로맨티시스트로 포장됩니다. 이 포장지가 벗겨지고 드러난 알몸이 오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곧 증오로 변질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수많은 스타다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뺀손이 사고를 내고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부터 수백억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자신은 몰랐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연예라이프 탐사보도팀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폭로를 넘어 왜 그들은 그런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교한 수법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그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연예계에서 인성 쓰레기라고 불리는 이들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은 대중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 보이지만 카메라 뒤의 스태프나 약자에게는 서슴없이 발톱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은 법망과 여론을 회피하는 교묘한 법적, 언론 플레이 능력입니다. 본격적인 순위를 공개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영상이 단순히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유명인이 대중을 어떻게 기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보고서이자 다시는 이런 가짜 천사들에게 속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예방주사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그들이 실제로 내뱉은 말들과 그들이 행한 차가운 선택들을 추적하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6명의 이름은 한때 누군가의 우상이었고 누군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이름 앞에는 기만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온화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던 그들이 머물렀던 실제 공간의 차가운 진실들. 이제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톱 6. 이창명. 연예계에서 이미지라는 가면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독선과 오만을 숨기는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한때 대한민국의 일요일 아침을 책임졌던 열정의 아이콘. 하지만 그 열정의 이면에 감춰진 독재적 태도와 무책임한 도덕성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방송인 이창명입니다. 그는 출발 드림팀이라는 장수 프로그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방송에서의 에너지 뒤에는 동료들을 향한 고압적인 태도와 약자를 대하는 비뚤어진 시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창명의 인성 논란이 수면 위로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중 하나는 2014년 출발 드림팀의 실미도 프로젝트 당시 발생한 가수 이상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이창명은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동료인 이상인에게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는 무시와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단순히 예능적 재미를 위한 설정이라고 보기엔 이창명의 눈빛과 말투에는 상대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상인이 분노를 터뜨리며 촬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창명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유쾌한 MC가 아닌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기 위해 상대를 짓밟는 독재자에 가까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발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을 향한 비하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방송 도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거나 후배 연예인들을 자신의 소모품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이며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권력을 준 자가 마이크를 어떻게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격려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혹은 편집의 사각지대에서는 아나무인격인 태도로 스태프들과 동료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창명의 이미지 메이킹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된 결정타는 바로 2016년 발생한 빗길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사고 직후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시간 넘게 잠적하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그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손에 꼽히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포착되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록까지 있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창명이라는 인물이 가진 도덕적 결함의 결정체였습니다.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고를 수습하기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비겁하게 도망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했을지는 몰라도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뻔뻔한 대응과 거짓 해명은 오랜 시간 그를 믿어왔던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이창명의 사례는 방송에서 구축된 에너제틱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실제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철저하게 은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무례함을 포장했고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자신의 독선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그의 본 모습은 책임감 없는 도망자이자 타인의 권익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연예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타들의 사생활과 평소 행실이 결국은 방송이라는 공적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선 청사처럼 웃으며 할 수 있다를 외치던 그가 현실에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동료의 자존감을 짓밟는 악마적 이면을 보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방송인의 몰락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는 스타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창명은 현재 방송 복귀를 시도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그가 남긴 뺑소니 사고의 잔해와 동료들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포장지는 한번 찢어지면
결코 예전처럼 붙일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톱5 임창정.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임창정일 것입니다. 그는 가수로서 수많은 명곡을 남겼고 배우로서 코미디와 정극을 넘나드는 천재적인 연기력을 선보였으며 예능에서는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친근함으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언제나 술 한잔 기울이며 고민을 들어줄 것 같은 옆집형, 서민의 대변자와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숙한 미소 뒤에 감춰진 거대한 자본의 욕망과 무책임한 경영 철학이 드러났을 때 대중이 느낀 배신감은 그가 쌓아온 명성만큼이나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임창정의 인성 논란과 이미지 추락의 결정타는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평소 사업 수완을 과시하며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하던 그는 주가 조작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해 "저 XX한테 돈을 맡겨라. 아주 종교야."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순박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임의 자본을 선동하고 특정 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대변하는 선동가에 가까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창정 측은 자신 또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을 위탁하고 주가 조작 의혹 세력과 사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그들의 사업에 얼굴마담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성실한 자수성가의 서사가 사실은 거대한 자본 게임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를 믿어온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주가 조작 논란 이후 줄줄이 터져나온 그의 사업체들과 관련된 무책임한 행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홍보했던 미용실이 고객들의 회원권을 이른바 먹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가 운영하던 연기학원 역시 강사들에게 출연료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창정 측은 자신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임창정이라는 이름 석자를 믿고 지갑을 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수익은 챙기되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태도는 전형적인 악덕 기업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임창정은 과거부터 방송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공개하며 다정한 아빠이자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통해 드러난 그의 실제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이나 사회적 파장은 안중에도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파티에서의 발언은 그가 평소 타인의 소중한 자산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방증합니다. 그에게 대중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자본을 불리기 위한 이용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대중에게 준 실망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임창정은 그 신뢰를 자본주의적 욕망과 맞바꿨으며 그 결과 국민가수라는 칭호 대신 기회주의자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진실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하던 그가 현실에서는 자본의 괴물이 되어 수많은 피해자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사실은 천사와 악마라는 이분법적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임창정의 사례는 연예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쉽게 자본에 오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염된 이미지가 대중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의 노래 가사들처럼 진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지금쯤 나락이 아닌 박수 속에서 무대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탑 4. 강원래.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19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클론의 강원래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대로 돌아와 휠체어 댄스를 선보이는 그의 모습은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은 그를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추앙했고 그의 곁을 지킨 아내 김송과의 사랑은 대한민국 대표 수뇌보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방송과 SNS를 통해 드러난 그의 실제 언행과 가정 내에서의 태도는 그가 쌓아온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에 심각한 의구심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래의 인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은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극도의 공격성과 독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팬들이나 일반 네티즌들과의 설전에서 차마 공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비하 발언과 거친 욕설을 내뱉어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상대를 비하하거나 장애를 무기 삼아 감정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강한 의지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아집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지점은 방송을 통해 노출된 그의 가정 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원래는 아내 김송을 향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내의 감정 상태나 고충을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불편함만을 앞세우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송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때도 그는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기대했던 서로를 지탱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서적 폭력에 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강원래는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극단적이고 편협한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성장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듯한 발언들은 그를 지지하던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특정 연예인을 향한 공개적인 비난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그가 가진 영향력을 선한 곳에 쓰기보다는 자신의 울분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 패턴은 연예인으로서 구축된 피해자이자 극복자라는 서사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이 무례함을 정당화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대중은 그가 겪은 불운을 동정하고 응원했으나 그는 그 동정을 권력으로 착각한 듯 보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장애를 극복한 천사 같은 의지를 이야기하며 강연을 다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공감의 온기를 나누지 못하는 그의 이중성은 우리에게 큰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 강원래가 겪은 신체적 고통은 분명 위로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인격적 결함이나 타인을 향한 무례함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하지만 카메라 뒤의 일상에서는 자신의 감정만을 우선시하는 나르시시즘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그를 지지해온 많은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원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서사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적 결함을 덮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중은 그가 휠체어 위에서 보여준 땀방울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가 던진 차가운 말들과 누군가의 가슴에 박은 대목 같은 행보들 역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극복의 서사 뒤에 숨겨진 차갑고 독단적인 악마적 본성은 결국 그가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극복은 몸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격의 성숙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탑 3. 이민호. 한류의 정점에서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배우 이민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입니다. 수려한 외모와 훤칠한 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로맨틱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의 이미지는 그를 결점 없는 백마탄 왕자님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고 팬들에게는 언제나 다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이미지의 이면에는 공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에 대한 논란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의혹이 서려 있습니다. 이민호의 인성 논란 중 가장 뼈아픈 지점은 바로 탈세 의혹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였습니다. 지난 2023년 국세청은 이민호와 그의 소속사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의심될 때 착수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회계 처리상의 착오라며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pop스타가 국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평소 가졌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성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구축해온 기부천사의 이미지와 탈세 논란 사이의 괴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는 수억 원의 기부 소식을 전하며 대중의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 납부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은 그 기부조차도 세금 감면이나 이미지 세탁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보여주기식 기부 이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민호는 촬영 현장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목격된 몇몇 일화들을 통해 선미밀식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변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언들이 흘러나왔고 자신을 향한 과도한 의존과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대중은 그가 가진 특권의식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한류 스타라는 왕관이 주는 무게를 책임감이 아닌 타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의 사생활 관리 방식 또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잦은 병가와 휴가 사용 등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도 그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평범한 청년들이 겪는 국방의 의무와는 괴리가 컸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드라마 속에서 연기했던 희생적이고 정의로운 캐릭터와는 정반대되는 지극히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현실의 이면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민호라는 브랜드는 철저하게 완벽함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때로 인간미 없는 오만함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세무조사라는 공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쌓아온 화려한 커리어가 얼마나 위태로운 도덕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팬들이 그에게 보낸 사랑은 그가 정직하게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그는 그 믿음을 수억 원의 추징금이라는 결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결국 이민호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미지 메이킹의 허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기부와 선행을 앞세우며 천사의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망을 흔드는 행위. 이는 대중을 향한 기만이자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입니다. 한류를 이끄는 위도로서 그는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다스려야 했지만 현실에서의 그는 왕관의 광채 뒤에 숨어 의무를 회피하는 평범하다 못해 실망스러운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천사의 미소 속에 감춰진 탈세와 특권의식의 그림자는 이제 그가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대중이 쉽게 걷어내지 못할 차가운 낙인이 되었습니다. 탑치, 김기수. 개그맨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전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김기수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극적인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과거 개그 콘서트의 댄서킴으로 얻은 인기를 뒤로하고 남성 메이크업이라는 불모지를 개척하며 많은 이들에게 당당한 자기 표현의 아이콘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편견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천사 같은 영감을 주는 존재로 비춰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향력을 키워갈수록 드러낸 오만함과 타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독설, 그리고 거짓 정보 유통은 그를 인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김기수의 인성결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은 자신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과 팬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 도중 자신에게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시청자들에게 서슴지 않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아느냐? 너희는 내 발끝에도 못 미친다 라는 식의 선민의식 가득한 발언은 기본이었고, 특정 시청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뷰티팁을 전수하는 멘토처럼 굴었지만 실제 소통의 장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일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독재자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일말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도용했다는 의혹이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뷰티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며 시청자들을 기만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진솔한 사과보다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남들이 나를 시기해서 벌이는 일이다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이 알던 당당한 예술가의 모습이 아닌 비겁한 회피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수는 또한 동료 연예인이나 타 크리에이터들을 향한 무례한 언행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특정 인물을 저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기정사실화하여 퍼뜨리며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넘어 타인의 커리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음에도 그는 이를 거침없는 솔직함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본 것은 솔직함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콘텐츠 소재로 삼는 잔인한 악마적 본성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혐오 발언들은 그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 또한 사회적 편견과 싸워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향해 혐오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중성은 소름 끼칠 정도의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카메라 앞의 화려한 메이크업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비뚤어진 자아를 가리기 위한 두꺼운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김기수의 사례는 영향력이 괴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팬덤 뒤에 숨어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대중은 그가 보여준 뷰티의 미학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줄 알았던 인간적 성숙함을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기수는 그 음원을 자신의 오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추악한 독설과 거짓으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그의 행보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라는 수식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대중의 외면을 받으며 스스로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잠시 세상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인성의 결함은 결국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김기수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타인을 깎아내리며 얻은 쾌락이 결국 자신의 파멸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연예계 역사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진심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톱 1. 송중기.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송중기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독보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를 넘어 지적이고 바르며 예의 바른 미담 제조기의 대명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브레인, 성실한 군생활, 그리고 작품마다 함께한 동료들을 챙기는 따뜻한 리더십까지
송중기는 대중이 바라는 완벽한 남성상의 결정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생활의 격변을 겪으며 대중 앞에 드러낸 일련의 선택들과 발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부드러운 천사의 모습 뒤에 극도로 냉철하고 자기중심적인 치밀한 전략가의 본성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송중기의 이미지에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 생긴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세기의 로맨스로 칭송받았던 이혼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먼저, 그것도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 부부의 이혼이 양측의 합의하에 조심스럽게 발표되는 것과 달리 송중기의 행보는 상대를 향한 선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중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상대 배우를 극심한 루머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송중기의 태도는 미담 속의 온화한 청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과 피해자성을 부각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보다는 법적인 우위와 언론 플레이를 앞세우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대중은 그의 단호한 결단력에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정이 배제된 듯한 차가운 전략적 행보에 묘한 서늘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천사 같은 송중기가 아닌 철저히 자신의 손실을 방어하고 승기를 잡으려는 노련한 권력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후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는 결혼과 육아가 배우의 경력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마치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피해자인 양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들이 겪는 실제적인 경력 단절의 고통에 비하면 톱스타 남성 배우로서 누리는 특권을 간과한 지극히 편향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배우로서의 손실로 규정하는 그의 태도에서 대중은 깊은 오만함과 공감 능력의 부재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송중기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갈등이나 민원 문제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자신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도 적절한 소통이나 사과보다는 법적 절차와 원칙만을 내세우며 버티는 모습은 방송에서 보여준 사려 깊은 청년의 이미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중과 카메라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천사였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실의 영역에서는 타협 없는 냉혈한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송중기의 인성 논란이 다른 연예인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그 치밀함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대중이 열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어떤 카드를 꺼내야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지를 아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능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역설적으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보여준 수많은 선행과 미담들이 혹시 철저하게 계산된 브랜드 관리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중기를 통해 이미지의 완성이 곧 인간의 완성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완벽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자신의 이익과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주변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강력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연기력으로 포장하더라도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서사만을 정답이라 믿는 오만함은 언젠가 그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송중기의 사례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완벽함이라는 서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인위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연예계의 정점에서 천사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 이면에 악마 같은 실체가 드러나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6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단순히 게임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우리 시대가 소비하는 스타의 이미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허구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방송 기술이 발달하고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연예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사실은 그 친근함조차도 때로는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창명의 독선, 임창정의 자본주의적 욕망, 강원래의 공감 부재, 이민호의 의무회피, 김기수의 혐오 발언, 그리고 송중기의 냉혹한 이미지 전략까지.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대중이 부여한 권력을 선한 영향력이 아닌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오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연예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미담이나 소속사의 포장지만으로는 대중의 눈을 속일 수 없는 투명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행적, 스태프들의 폭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내뱉는 한마디의 말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인격, 인성을 증명합니다. 인성은 이제 아티스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절의 생존 요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탐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스타를 향한 무조건적인 추종보다는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 너머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스타란 카메라 앞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카메라가 꺼진 뒤의 일상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예 라이프는 앞으로도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거짓된 천사의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 남는 것은 대중의 싸늘한 외면과 역사적 기록뿐일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6인의 사례가 연예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대중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